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 내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384억여 원이나 줄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강릉시 경제 분야 예산을 크게 줄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경제환경국의 내년도 예산은 1,890억여 원, 올해보다 384억 5천여만 원 줄었습니다. 강릉시의 국단위 기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준 겁니다.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기업 유치 사업 98억 원, 경제진흥과의 지역경제성장 기반 구축 사업 29억 원, 소상공인과의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17억여 원 등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환경과의 대기환경 보전 사업 역시 89억 원 삭감됐습니다. 특히 강릉 경포호의 수질이 안 좋다면서 환경과에서 단 한 푼도 수질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질 환경 개선 관련 예산도 줄었어요. 이 외에 경포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아무런 예산 계획이라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강릉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내년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어떤 이런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살펴서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어떤 기업분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강릉 안인 해안사고 훼손과 관련해 강릉시가 아무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릉시는 그냥 그걸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원인자가 지금 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행정위원회의 복지민원국 예산심사에선 국가가 맡아야 할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강릉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 5억 원 넘게 책정된 건 잘못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방, 그다음에 사법, 국세에 대한 부분은 이거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가가 지방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무예요. 근데 위임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예산은 너네가 편성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이며 시의회의 난타가 계속된 가운데 내일은 행정국과 도시교통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속초 영랑호 주변에는 5년 전 발생한 산불로 불탄 펜션형 리조트 20여 채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 단지인데 소송까지 뒤얽혀 철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실 통유리가 모두 깨진 채 벽면이 뻥 뚫려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면 위로 천장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다 타서 뼈대만 남은 벽걸이 TV와 에어컨 실외기는 흘러간 5년의 세월에 다 녹슬어 버렸습니다. 불에 탄 리조트 33동 가운데 20동은 이렇게 2019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산불로 속초 영랑호 주변의 콘도형 리조트 27동이 다 타버렸고 6동은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 위탁 계약상 운영을 맡았던 한 대기업이 지난 2022년 자신들의 소유 건물 등 13동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20동은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자가 7명가량이나 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경관 명소인 영랑호에 흉물단지가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빨리 철거해가지고 지역 관광객이 좀 많이 와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초 시민은 다 답답해해요. 속초시는 대표 관광지인 영랑호 주변을 하루빨리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983년 분양이 시작된 61동의 리조트는 30여 년간 4번의 운영업체 변경을 거쳤고 소유자 사망과 상속 등으로 이어지며 지분 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개인 재산권이 관계된 부분이라 그분들이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기 전에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이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소유권자 200여 명 가운데 129명이 2019년 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유자 간 협의와 공탁 등 절차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철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서고 있는데요. 벌써 개원한 지 10년 가까이 된 삼척의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산모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산모들의 도우미로 자리 잡아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도내 처음으로 문을 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 10명을 돌보느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손길이 바쁩니다. 13명의 전담 인력이 돌아가며 산모들의 마사지와 수유를 도와주고 다양한 산후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어머님들이 일단 아기를 보살피는 게 처음이시기 때문에 보살피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위생과 안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2주 이용료가 180만 원 정도여서 시중보다 상대적으로 싼 편인데 삼척 시민은 이마저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산모들도 삼척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용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비싼 조리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잠자리도 괜찮고 뭐 식사도 되게 좋고 아기도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아래층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있어 위급한 상황에도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200명 안팎의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한 해 300명 남짓인 지역의 출생아 수를 감안할 때 상당수가 이곳을 이용하는 겁니다. 임신 32주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요. 내년 1월까지 31명의 산모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타 지역 산모들도 현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개원 초기부터 도내는 물론 경기도와 전라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견학을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모가 적더라도 1년 내내 인력이 유지돼야 해 한 해 운영비가 7억 원가량 되는 건 부담입니다. 지자체가 절반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이 나지는 않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더 필요합니다. 한편 태백시도 내년 하반기까지 60억여 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에는 수령이 800년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스콘 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혹시나 해서 시간 돼서 와봤는데 그래도 은행나무 그 원래 모습을 다 못 봐서 서운하지만 이용만은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굉장하네요 보니까. 은행나무로 가는 길목에 아스콘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이 마을의 레미콘 공장이 최근 도로 포장용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에 150도 이상의 열을 가해 만들다 보니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유해 물질도 나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레미콘이 와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스콘이 오면 냄새도 그러려니와 도저히 그 미세먼지 더 이상 가는 냄새 소음 공해 해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실제 전북 남원에서는 2020년 아스콘 공장 가동 후 주민 10여 명이 폐암 등에 걸려 사망했다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 제주와 경기 안양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마을의 은행나무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입구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관광지 조성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가꿨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방계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스콘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있어 환경 피해가 크지 않고 은행나무는 문화재 보호법상 기준인 500m보다 멀어 공장 설립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 실천이 더 절실해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올해도 100도를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도심 한복판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빨간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제막식 첫날부터 강원 지역 기업들이 눈금 올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전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 기업 경영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목표로 하고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부 키오스크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기부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간편하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군 수뇌 모금 때 키오스크에 신용카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3,000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62일 동안 펼쳐지는 강원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85억 3천만 원.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소액 기부가 이어지면서 캠페인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도는 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민들의 성금이 한 푼, 두 푼 이어지면은 어려운 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성금이 모아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ARS 전화와 계좌 송금,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나 시군청 성금 접수처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적립된 모금액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곳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 최대의 현안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번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남부시군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는 9일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열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모레에는 제천 영월 구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의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후속 연장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명준 군수는 오늘 개회한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새로운 미래 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해수욕장 관광객 증가,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 사업, 해양심층수 이용 육성 사업,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의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돼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정선군립병원 산부인과는 여성 호르몬과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등 종합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선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매년 2억 원 상당의 운영 예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강릉시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새로 조성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